이 증거를 넘기면 당신 가족이 위험합니다. 협박받은 한혜린. 그녀가 선택한 것은 적이 아닌 양소유의 여자가 되는 것. 그녀의 진짜 목적은 제2회 지금 시작합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30분 양소유는 회사 앞 카페에서 강민아의 프로필을 읽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미술사학과 수석 졸업, 소더비 경매회사 뉴욕 본사 근무 3년, 귀국 후 운제문화재단 사무총장 취임. 화려한 경력이었죠. 하지만 양소유의 눈길을 끈 건 따로 있었어요. 3년 전 취임 직후부터 경매 낙찰가와 실제 입금액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네 하며 그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는데 누군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서연이었어요. 그녀도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죠. 일찍 오셨네요 하고 이서연이 말했습니다. 양소유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실장님은 더 일찍 오신 것 같은데요. 이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잠이 안 왔어요. 둘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끌림이 있었습니다. 지그시 바라보는 두 사람은 마치 서로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른 새벽의 카페, 아직 손님도 별로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이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회장님께 보고 드렸어요. 우리 계획을요. 양소유가 긴장하며 물었죠. 뭐라고 하셨어요? 이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좋다고 하셨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뭔데요? 양소유가 물었어요. 이서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72시간 안에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기자간담회를 열어야 한답니다. 부회장님 측의 압력이 너무 세거든요. 양소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72시간이면 충분해요. 이서연이 물었어요. 자신 있어요? 양소유가 프로필 파일을 덮으며 대답했죠. 자신 있다기보단 해야 하니까요. 이서연이 그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양대리. 양소유가 대답했어요. 네, 실장님. 이서연이 조용히 말했죠. 고마워요. 양소유가 놀라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이서연이 설명했어요. 이렇게 위험한 일인데도 믿고 따라와줘서요. 양소유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장님이 믿어주셨잖아요. 저를요. 그리고 저도 실장님께 무언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양소유의 말은 서연에게 작은 여운을 남기고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살짝 얼굴을 붉혔습니다. 오전 9시 양소유는 재무관리부가 있는 27층으로 향했습니다. 이서연의 지시는 명확했어요. 한혜린 차장을 만나라는 것, 그녀가 이 사건의 핵심 열쇠라는 것. 재무관리부는 다른 부서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했죠. 사람들은 모두 모니터에 집중한 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숫자들의 왕국 같았습니다. 양소유가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물었어요. 한혜린 차장님 계신가요? 직원이 안쪽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저 구석 자리인데 지금 업무 중이실 거예요. 양소유가 직원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창가 구석에 여자가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중단발 머리, 둥근 안경, 회색 가디건. 그녀는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죠. 양소유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혜린 차장님이신가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모니터 불빛 때문인지 안경 너머 눈이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그런데요. 양소유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기획마케팅부 양소유 대리입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한혜린이 명함을 받아들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양소유가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운제문화재단 경매건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순간 한예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0.5초 정도? 그녀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죠. 그건 외부 회계법인이 이미 검토한 사안인데요. 양소유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차장님을 찾아온 겁니다. 한예린이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섰습니다. 그녀가 말했죠. 회의실로 가시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예린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가 양소유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이서연 실장님이 보내신 거죠? 양소유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한예린이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기획마케팅부 신입 대리가 재무관리부 차장을 찾아올 이유는 많지 않아요. 더구나 문화재단 경매건이라면 당연히 실장님 지시겠죠. 양소유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소문대로시네요. 한예린이 되물었어요. 무슨 소문이요? 양소유가 대답했죠. 재무관리부의 천재, 숫자로 세상을 읽는 사람이라는 소문이요. 한예린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녀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과찬이세요. 그냥 숫자가 편할 뿐이에요. 사람보다요. 양소유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차장님, 솔직히 여쭤볼게요. 그 경매장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한예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죠. 이상했어요. 얼마나요? 양소유가 물었어요. 한예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35억 차액도 이상하지만 더 이상한 건 항목 배분이에요. 운송비가 감정료보다 많고 보험료는 업계 표준의 3배예요. 보건비는 아예 말이 안 되고요. 양소유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외부 회계법인은 통과시켰죠? 한예린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외부 회계법인 담당자가 제 대학 선배예요. 양소유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가 물었죠. 그 선배가 뭐라고 하던가요? 한예린이 대답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회계법인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냐고요. 그런데 차장님은 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양소유가 물었습니다. 한예린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숫자는 정직하거든요. 그래서 전 숫자가 좋아요. 양소유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차장님을 찾아온 거예요. 한예린이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어요. 양소유가 말을 이었죠. 저는 숫자를 못 읽어요. 하지만 차장님은 읽으시잖아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한예린이 안경 너머로 양소유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물었어요. 이거 위험한 일 아닌가요? 양소유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위험해요. 부회장님 측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요? 한예린이 물었죠. 양소유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숫자가 말하는 진실을 밝혀내야 하니까요. 차장님이 믿는 그 숫자의 정직함을 지켜내야 하니까요. 한예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양소유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차장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한예린이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양소유가 물었죠. 무슨 조건이요? 한예린이 말했습니다. 제가 찾아낸 증거는 반드시 공식적으로 사용돼야 해요. 숨기거나 무마하는 용도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데 쓰여야 한다는 거죠. 양소유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그게 우리 목적이에요.
한예린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죠. 사실 이미 정리해뒀어요. 한예린의 화면에는 복잡한 엑셀 시트가 떠 있었습니다. 양소유가 놀라 물었어요. 벌써요? 한예린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냥 숫자가 너무 안 맞아서 신경 쓰였거든요. 양소유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차장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한예린의 뺨이 다시 붉어졌어요. 그녀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난 3년간의 경매 데이터예요. 화면에는 수십 개의 경매건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한예린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3년 전 강민아 이사가 취임한 이후부터 차액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5억 정도로 작았는데 점점 커지더니 이번엔 35억까지 갔죠. 양소유가 물었습니다. 그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간 건지 추적할 수 있나요? 한예린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장부상으론 정식 업체들로 지급된 걸로 돼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업체들을 조사해 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양소유가 급하게 물었죠. 한예린이 다른 파일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 업체 대표들이 전부 같은 사람과 연결돼 있어요. 누구요? 양소유가 물었습니다. 한예린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거기엔 한 남자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한예린이 조용히 말했죠. 부회장님의 처남 김태원이요. 양소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서연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녀가 급하게 말했죠. 양 대리,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양소유가 물었습니다. 이서연이 태블릿을 내밀며 말했어요. 부회장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긴급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운제그룹, 외부조사단 구성 발표 투명하게 밝히겠다. 양소유가 중얼거렸어요. 이게 무슨... 이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기사를 읽어보니 부회장이 이미 외부조사단을 꾸려서 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화려한 명단으로요. 전직 검사, 유명 회계사, 시민단체 대표까지. 양소유가 물었어요. 이 사람들 다 부회장님 측 아닌가요? 이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 부회장님과 연이 닿은 사람들이에요. 겉으론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론. 한예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를 감추려는 거네요. 이서연이 그녀를 처음 보고 물었어요. 당신은? 양소유가 소개했습니다. 재무관리부 한예린 차장님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이서연이 한예린을 쳐다봤고 한예린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서연이 말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양대리? 양소유가 한예린을 보며 말했습니다. 차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한예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127억의 비자금, 유령 회사들, 김태원이라는 이름. 이서연은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갔어요. 설명이 끝나자 이서연이 말했습니다. 확실해요? 한예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숫자는 거짓말 안 해요. 이서연이 양소유를 쳐다봤습니다. 그녀가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양소유가 대답했죠. 더 빨리 움직여야죠. 부회장님의 조사단이 증거를 없애기 전에요. 이서연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양소유가 말했어요. 강민아 이사를 다시 만나야 해요. 이번엔 이 증거를 들고요. 위험해요. 이서연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부회장님한테 보고하면 어떡하려고요? 양소유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안 할 거예요. 왜요? 이서연이 물었습니다.
양소유가 대답했어요. 어제 그 사람 눈빛을 봤거든요. 겁먹은 눈빛이었어요. 자기도 이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눈빛이었어요. 확실해요? 하네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제가 직접 등기부등본까지 다 확인했어요. 운송회사, 보험회사, 보건업체, 감정업체. 전부 김태원 씨가 실소유주인 유령 회사들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양소유가 물었습니다. 하네린이 설명했죠. 법인 등기상으론 각각 다른 사람들이 대표로 돼 있어요. 하지만 실제 주주 구조를 보면 전부 김태원 씨로 연결돼요. 아주 복잡하게 우회했지만 결국 한 사람이죠. 양소유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야.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이잖아. 하네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3년간 모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양소유가 물었어요. 하네린이 숫자를 보여주며 말했죠. 약 127억이에요. 양소유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127억. 그게 전부 부회장님 측으로 간 거예요? 하네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는 김태원 씨 명의의 해외 계좌로 송금됐어요. 조금씩 여러 번에 나눠서요.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양소유가 물었습니다. 하네린이 대답했죠. 제가 정리한 자료만으론 부족해요. 법적으로 문제 삼으려면 실제 거래 내역과 계좌 추적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수사 요청을 하기엔 충분해요. 양소유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문제는 시간이에요. 우리한텐 72시간밖에 없거든요. 하네린이 물었습니다. 72시간이요? 양소유가 설명했어요. 회장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그 안에 확실한 증거를 못 찾으면 기자간담회를 열어야 해요. 그렇게 되면 하네린이 말을 받았습니다. 부회장님 측이 먼저 상황을 정리하겠죠. 증거도 다 없앨 거고요.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양소유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차장님, 혹시 김태원 씨를 직접 만날 방법이 있을까요? 하네린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표면에 안 나와요. 항상 중간 사람들을 통해서만 움직이거든요. 그럼 중간 사람은요? 양소유가 물었습니다. 하네린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죠. 강민아 이사요. 그 사람이 실무적으론 모든 걸 처리했을 거예요. 양소유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어제 이미 만났거든요. 하네린이 놀라 물었어요. 어땠어요? 양소유가 대답했죠. 똑똑하고 경계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네린이 물었습니다. 양소유가 설명했어요. 제가 이 사태가 우연이냐고 물었을 때 순간 당황하더라고요. 마치 자기도 누군가한테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하네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강민아 이사를 우리 편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양소유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게 제 생각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10시 양소유는 강민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답장은 5분 뒤에 왔습니다. 어디서요? 양소유가 답했어요. 재단 1층 카페. 7시예요. 강민아의 답장이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들을 만한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양소유가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127억에 대한 얘기예요. 이번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양소유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죠. 이서연이었어요.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장님, 이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양 대리 조심해요. 양소유가 대답했죠. 네, 실장님. 이서연이 말했습니다. 내일 꼭 성공해야 해요. 양소유가 대답했어요. 성공할 거예요. 믿어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양소유는 한참을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강민아, 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그걸 증명해 보세요. 같은 시각 강민아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양소유의 문자 127억이란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가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부회장에게 보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죠. 127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강민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양소유, 당신은 대체 뭘 아는 거죠? 또 같은 시각 부회장 집무실이었습니다. 부회장이 김태원과 통화하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죠. 조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2주면 모든 게 정리될 거야. 김태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그 양소유란 놈은요? 부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신입 대리 하나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놔둬. 김태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서연이 뒤에 있잖아요. 부회장이 대답했죠. 이서연도 증거 없이는 못 움직여. 우린 이미 다 정리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부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브랜디를 마셨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한예린이라는 조용한 숫자 천재가 이미 모든 증거를 정리해뒀다는 것을, 그리고 양소유라는 대담한 신입이 그 증거를 들고 강민아를 설득하러 간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7시 운명의 만남이 시작될 것입니다. 과연 강민아는 양소유의 편이 될까요? 아니면 부회장에게 모든 것을 보고할까요? 그리고 한예린이 찾아낸 127억의 비밀은 세상에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운제그룹의 8선녀 중 누가 제일 먼저 사랑의 불화살을 맞을까요? 다음 회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